평상시 김정은이 있을 때는 정치가 우위예요. 군인들은 하수예요. 김정은이 죽고 나면 이 구도가 깨질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군부가 점점 힘이 세질 거예요. 이게 개발 독재형 군부 독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 지도체제에서 총 가진 사람들의 힘이 세질 거예요. 점점. 군부의 실질적 권력 장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김여정과 김주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지난 한 해 북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정권은 여인천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야말로 여인천하거든요. 알려진 여자만 5이에요. 왜냐면 홍일천, 김영숙, 그다음에 김정남의 엄마, 장남이죠. 성혜림, 모스크바에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엄마, 고용희, 그다음에 마지막 부인이었던 김옥까지 알려진 것만 5이에요. 안 알려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생전에 인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공개된 적이 없어요. 고영희가 죽은 다음에 선군 어머님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기록령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는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부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으로, 요즘 뭐 전단 때문에 시끄럽죠? 계엄 사태 열돼서 여기서 대북 전단 보내는 분들이 김정은을 체제를 흔들 때 제일 많이 보내는 게 김정은의 가계도예요. 너네 엄마 5명이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으니까, 김정일만 알았으니까. 그럼 할아버지로 가볼까요? 김일성? 김정숙은 알려지기 전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름만 알죠. 이름만. 백대여 장군. 다 조작된 신화죠, 진짜. 그런데 김일성은 부인을 공개했어요. 김성애, 김평일 엄마. 우리 금슬이 좋았거든. 그래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한때 권력을 잡을 뻔했어요. 왜냐?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았어요. 성격도 호방하고. 김정일이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 근데 김평일이 호방했어요. 북한 군부의 군심도 다 갖고 있었어. 김일성을 닮은 인물이었고, 거기다 자기 엄마가 김일성을 금도 좋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힘들게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김정일 때는 김정일 하나만 맞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김정일이 뇌경색 2008년 8월 쓰러지고 나서 갑자기 태어나왔거든. 우리 이름도 몰랐어. 김정은으로 알았다고. 은으로. 지금 김정은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일 가게는 비밀이었거든. 근데 김정은에 들어오면서 파격이 일어나요. 집권하자마자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오래? 리설주. 집권하자마자 리설주를 공개사장에 데리고 나와요. 한참.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러더니 리설주 나오거나 거의 즈음에서 여정이가 태어나네. 김여정이가. 오빠 그런 데는 막 여기저기 모서리 공주라고 그래서 막 꽃 잡고 깡총깡 뛰어다니면서 뭐 그냥 이러고 다녀요. 여자가 둘이 튀어나왔어요. 벌써. 리설주, 김여정. 한 여자가 또 태어나오네. 현송월. 이 여자는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현장의 컨트롤타워 의전에 김정은 가면 100% 현송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송월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이설주 김여정보다. 자, 벌써 여자가 몇 명이에요? 3명 나왔죠. 그 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최선희가 북한의 상중부로 여자가 거의 없거든요. 최선희는 항상 핵심부에 앉아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최선희는 승승장구예요. 외무성 부상일 때부터. 2018년 하노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최선희가 부상인데 얼굴이 더 많이 나와요. 리옹호 회장보다. 자, 그럼 봐요.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애가 또 나와. 김주애. 2022년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2013년생이거든. 그럼 9살 때 나왔던 얘기거든. 깡총깡총. 어디 나왔느냐. ICBM 발사하는 자리에 나와요. 이 깡총깡총이. 그러더니 2024, 25 신년 경축 행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개 비공개 합치면 거의 40여 차례 나왔거든요. 2년 사이에. 자, 그러면 볼까요? 김정일 얼굴만 지겹게 보다가 김정일 시기에 김정은 때는 여인천하가 됐잖아요. 리설주, 김여정, 김주애, 직계, 현송월, 최선희. 그러니까 여인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김정은 시기에는 유독 없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중에 상당수는 여성들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김정은 시기 전체에 통틀어서 선대 김정일에 비해서는 여인천하다.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세습 문제는 김주애가 2024년, 2025년 자정에서 넘어가는 시기죠. 그 김주애가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살이죠? 12살 좀 되겠죠? 그거 자야 되잖아요. 이 새벽에 중요한 건 리설주는 안 나왔어요. 김주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정은과 나란히 앉았어요. 추석단에 단둘이. 옆에 보좌진들이 있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새벽에 가는 행사에. 평일날 행사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경천 동지할 일이 이 꽃다발을 화동들한테 받거든요. 25년 1월 1일. 그럼 김주애도 애죠.
김주아가 꽃다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아저씨들한테. 김정은한테 꽃다발을 주니까 김정은이 애를 껴안고 김주애한테 애들이 꽃을 주니까 김주애가 어른처럼 그 아이들을 껴안아서 이렇게 보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과민한가요? 애가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12살이면 지가 가서 꽃 주고 아저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키도 많이 컸어요. 어른처럼 옷 입고 아이들이 꽃을 주니까 아유 귀여워하면서 꽃을 막 그렇게 껴안는다니까요. 그건 뭐죠? 후계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어마어마한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 장면 특히. 원래 김정은이랑 같이 하는 장면이 많았고, 최근에. 또 하나, 이번 이제 신년 경축 행사 때, 요즘 이제 북한도 연출 실력이 뛰어나서 메인 행사하면 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사진 준비가 되고 사람 모이는 거 다 편집을 해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김여정이 회장으로 들어가요, 회의장으로. 근데 아이의 손을 잡고 애들이 외투가 똑같아요.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남자인데,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요. 이 장면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누구지? 자식인가? 왜냐, 김여정은 88년생이거든요. 2015년생. 자녀가 있고 2018년 대한민국에 왔을 때 임신한 상태였다라는 게 평가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 키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자녀일 거다, 아닐 거다, 지금 이거 갈려요. 자녀일 거다라는 설은 뭐냐,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둘만 독립적으로 셋이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 아닐 리가 없다. 그 다음 자녀 아닐 거다는 뭐냐,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의 본류 외에는 가족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럼 김여정은 반개잖아요, 지금. 반개가 가족을 공개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리설주는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김주애와 관계된 이번 신년 행사의 자정과 새벽 행사의 특징은 바로 이 세 장면이에요. 리설주가 안 나오고 김주애가 화동한테 꽃 받으면서 어른처럼 껴안고 김여정이 아이들과 가고, 세 장면이거든요. 그 리설주는 왜 안 나왔을까? 최근에는 안 나와요. 김주애가 나올 때 엄마랑 같이 나온 적 많거든요. 근데 김주애의 위상이 격상하면서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 김주애를 저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위상을 제고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오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잖아요. 김주애가 나오면 김여정도 자리를 피해요. 왜? 김주애한테 가야 되니까. 김여정까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둘이 알력 관계니 영향이 뭐 신경을 쓴다는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안 나오는 건 바로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김주애가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김주애 변화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정말 앳되죠. 진짜 얘기 같죠. 뭐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쵸? 이게 2018년 11월 근데 뒤에 있는 건 IC 배우예요. 자,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얘기 달라지죠. 다음에 9월이거든요. 그럼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옷이 바뀌었죠. 일단 어른 옷이잖아요. 근데 박수, 물개 박수 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김정은이랑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주석단에서 왕과 세자가 지금 세자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주 그냥 교육받은 애전처럼 이렇게 웃고 있죠. 자, 이게 호칭 변화예요, 이게. 자, 사랑하는 자제분, 이건 아빠가 사랑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옷도 바뀌었죠. 그러다 존경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경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2023년 11월에는 RFA가 보도한 건데, 조선의 샛별 여장군. 요거는 확인은 안 됐어요. RFA 단독 보도예요. 요거는 미확인 보도예요, 엄밀히 보면. 근데 맞다면 북한에서 별과 장군은 지도자한테만 붙여요. 조선의 별 김일성, 광명성 별성자 김정일. 샛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항일운동했다고 막 조작해낼 때 하긴 했지만 대부분 조작이죠. 조선의 샛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조작이에요. 김혁이라는 인물이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시를 졌다고 노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조작해낸 거예요. 어쨌든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를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별 닮은 장군이죠.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장군들 지금 고생 많은데, 북한은 별 단 사람을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이라고 안 해요. 장군 누구냐? 김일성 장군, 백두의 장군 부인 김정숙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관, 이걸 여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다면 후계자인 거죠. 자, 이게 지금 경축 공연이거든요. 이 사진이. 왼쪽 사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운데에 누가 있죠? 김주애가 있잖아요. 김정일 때는 이런 사진이 안 나와요. 가운데는 항상 김정일이 있어요. 김주애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거는 그냥 의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에 김주애가 있다는 얘기를 넌지시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 오른쪽은요, 또 김정은과 김주애가 단둘이 앉아있죠. 둘이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숨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축 행사 때 화동을 앉는 것도 있지만 이 사진의 정치학이에요, 지금. 최고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기획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김여정과 김주애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 8월 5일 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한 거거든요. 이때 이동식 발사대라고 무기를, 이것도 무기예요. 김주애가 지금까지 한 40여 번 공식 비공식 나왔는데 그중에 60에서 70%가 다 군 관련 행사예요. 바비 인형 들고 있어야 될 애가 ICBM 쏘는데 포 쏘는데 항상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2024년 8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한 게 뭐냐.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 그 인수인계식 하는 회의장이거든요. 특설 무대예요. 맨 앞에 가는 게 김정은이에요. 그 앞에 현송월이 지금 안내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시커먼 옷 입은 애 있죠? 이 김주혜예요. 그 옆에 이렇게 안내하는 거 있죠? 그게 김여정이에요.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고모와 조카 관계 같으세요? 아니면은 회장님 안내하는 여비서 같으세요? 비사 같죠? 김주혜는 고모 쳐다보지도 않죠, 지금. 이게 김여정의 역할이에요. 북한에서는 권력을 승계할 때 대를 이어 혁명한다 그러거든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대가 같잖아요. 대를 이어는 뭐예요? 김정은에서 김주혜를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반개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김주혜를 후계자로 찍는 순간 김여정은 고모가 아니라 신하가 되는 거예요. 김주혜를 보좌하는. 그러니까 리설주가 김여정이 너무 설쳐서 기분 나빠한다, 뭐 두려워한다, 우려한다, 정치적 알력이 있다, 신경 쓴다. 북한 정치 문화 아는 사람들은, 탈북한 친구들은 웃어요. 불가능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자체 권력이 전혀 없는 김정은의 아바타일 뿐이에요. 향후 북한의 세습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시리아 아사드 무너진 거 보셨죠? 정권. 그럴 가능성은 북한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워낙 복잡해요. 소수 종파가 다수 종파를,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여러 분파들을. 또 북한은 안 그렇거든요. 단일화되어 있거든. 철저한 감시 체계. 독재는 언젠간 무너지죠. 그러나 아사드식 그런 식으로는 아닐 거다. 체계적으로 반권이어서 무너뜨리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김정은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 내일 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몸무게 145kg, 거의 담배를 물고 사는 흡연, 그 다음에 불면, 새벽 5시에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새벽 5시까지 일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남들 다 해야 돼. 뭐 창문 여기다 로 분유 맛이 어때? 여기다 만들어? 이런 거 하거든요. 죽은 사람들 사진과 내가 사진 찍게 이런 거 하거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 통치 불안.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김정은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김일성이 80대 죽었죠, 초반에. 12년생인데 94년에 죽었으니까. 42년생 김정일은 2017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70도 못 넘긴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 비해서 10몇 년 떨어졌죠. 근데 둘 다 김정은보다는 몸무게가 더 훨씬 작았거든. 정상이거든, 오히려 김정은에 비하면. 김정은은 훨씬 뚱뚱하고. 그러니까 80 초반에서 60대 후반이었죠. 그 50대, 40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9살짜리 2022년에 2014년생 애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일 거다. 왜냐? 김정일이 뇌경색 터지고 바로 김정은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걸 아마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김주의 세습 시나리오는 이제 김정은의 급사를 전제로 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가 됐어요. 84년생이. 그러고도 2017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고호부, 장성택, 청천부장, 이복형, 김정남까지. 집권은 3, 4년간 수백 명 이상의 최고위급, 반개까지 지금 수천 명을 처형했어요. 속초는 수만 명이에요. 근데 김주혜는 지금 10대잖아요. 더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10대가 그냥 앉을 거예요. 아무 준비 안 된 애가. 그건 누군가 도와줘야죠. 그럼 믿을 만한 건 누구겠어요? 고모 김여정이겠죠. 근데 김여정은 자기 권력이 없거든. 주변 세력도 없거든. 있으면 김정은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럼 김여정도 몰라. 어떻게 아느냐. 김여정이 내는 담화를 보세요. 그게 배운 사람이 내는 담화인가. 온갖 쌍욕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김여정도 상황을 몰라요. 조직주도부 소속이 아니거든. 선전수석 소속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 그러면 당이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당 조직주도 조영훈, 선전선동부 담당, 리란 이런 사람들. 그럼 북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어요. 김정은, 그다음에 총리인 박대성, 당의 핵심 조용원, 상무위원 최근밀이, 최룡해, 군 7세 리병투, 이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국원 10명. 크게 보면 30여 명의 정치국, 작게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노하우와 지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정은 김주혜, 김여정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김주혜와 김여정은 겉으로는 멀쩡한지 허사비가 된다. 김정은처럼 장악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김주혜로 후계가 된 것 같지만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가 되는 거예요. 집단지도체의 특징은 뭐냐? 시간 지나면 싸워요. 쟤들끼리 안에서. 평상시 김정은이 있을 때는 정치가 우위예요. 노동이. 군인들은 하수예요. 근데 위기가 되면 비상계엄을 왜 하느냐? 군밖에 동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군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고 나면 이 구조가 깨질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군부가 점점 총을 가졌으니까 힘이 세질. 이게 개발 독재형 군부 독재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 가진 사람들이 힘이 세질 거예요. 점점. 군부가 중심이 되는 집단 지도 체제. 군부의 실질적 권력 장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김여정과 김주현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투명인간, 식물인간이 되겠죠. 그러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거하든지 있어도 소용없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군부가 국정통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만 잠깐 하는 거거든. 근데 북한의 위기는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럼 군부가 집권하면 통치하면 북한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악화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봉기가 일어나겠지. 혼란, 극도의 혼란. 이게 북한의 제가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두운 시나리오예요. 어느 경우든 끝까지 못 간다. 4대 해협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에서 끝나든 4대에서는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푸른 뱀의 다사다난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큰 홍역을 치렀지만 이번 탄핵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려들 많이 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나라. 민주주의에 놀라울 만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고요. 수십만이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방화가 없고 약탈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저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물론 진영 간의 차이도 있고 분열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의 성숙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혼란 사태를 잘 수습을 할 거라고 믿고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군이 영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세종왕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